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요즘 진료실에서 가을 되니까 기미가 더 올라왔다 이런 고민들 많이 말씀하세요. 원장님, 올여름에 손등에 검버섯이 확 진해졌어요. 볼에 있던 기미가 여름 지나니까 2배는 더 짙어진 것 같아요. 거울 보기가 싫어요. 이런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60대, 70대 되시면 이런 고민 정말 많으시죠? 이 나이에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받으시면 수십만 원은 기본이고 좋다는 미백 화장품도 한 병에 몇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마트에 있는 1,000원짜리 재료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화학 성분이나 방부제 하나 없이 순수한 천연 재료만으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들의 피부를 15년간 진료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윤정후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기미, 검버섯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병원 시술도 좋지만 집에서 꾸준히 관리하시는 분들이 결국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신다는 사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간단하면서도 검버섯, 기미를 없애는데 효과적인 천연팩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재료는 단 4가지면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베이킹소다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소용 베이킹소다가 아닙니다. 마트에 가시면 식소다라고 판매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식용 베이킹소다라고도 하죠. 마트에서 한 봉지에 800원에서 1,000원 정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식소다가 피부 미백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 병원에 오셨던 69세 박혜숙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양쪽 볼에 기미가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였어요. 외출하실 때마다 모자를 푹 눌러 쓰시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셨죠.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레이저 시술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의 피부 상태를 보고 다른 방법을 제안드렸어요. 피부가 워낙 얇고 민감해서 레이저보다는 천연 재료로 천천히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린 방법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베이킹소다 팩이었습니다. 처음엔 혜숙님도 반신반의하시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딱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볼 부위에 진했던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고 피부톤도 전체적으로 밝아졌어요. 그리고 1달 반 정도 지난 후에는 마스크 없이도 당당하게 외출하게 되셨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박혜숙님처럼 맑고 환한 얼굴로 자신있게 외출하게 되실 거예요. 영상 보시기 전에 제목 아래 엄지손가락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킹소다 팩의 4가지 재료를 하나하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식소다입니다. 요리할 때 쓰는 그 식소다 맞아요. 정식 명칭은 중탄산나트륨입니다. 식품 첨가물로 허가받은 안전한 재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식소다가 피부에서 하는 역할은 바로 각질 제거입니다. 우리 피부엔 매일 죽은 각질이 쌓이잖아요. 특히 60대, 70대 되면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져서 각질이 더 두껍게 쌓여요. 이 각질층에 멜라닌 색소도 함께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가 더 진해 보이는 겁니다. 식소다는 이 각질을 아주 부드럽게 제거해줘요. 병원에서 하는 화학 필링처럼 강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미세한 사포처럼 피부 표면을 다듬어줍니다. 자극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확실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식소다를 물에 섞어서 그냥 바르시면 자극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료와 반드시 함께 써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재료는 바로 식초입니다. 현미식초, 감식초, 사과식초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식초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마트에 가시면 일반 식초, 2배 식초, 3배 식초가 있어요. 농도가 다른 거죠. 일반 식초는 산도가 약해서 5방울 이상 넣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2배 식초는 2~3방울 정도, 3배 식초는 1~2방울만 넣으셔야 합니다.
많이 넣으면 피부가 따갑고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절대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대신 식초를 알맞게 넣으면 식소다와 함께 피부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식초 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피부의 pH 균형을 맞춰줍니다.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이거든요. 이 상태일 때 피부가 가장 건강하고 멜라닌 색소 생성도 억제됩니다. 서울대학교 피부과학연구팀 연구에 따르면 약산성 환경에서 멜라닌 생성이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알칼리성으로 변해요. 그러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멜라닌 공장이 더 활발하게 돌아가죠. 식초가 바로 이걸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초는 이미 생긴 색소도 조금씩 분해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이나 죽은 깨처럼 이미 피부에 박혀있는 멜라닌을 서서히 옅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하셔야 효과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식초도 단독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재료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재료는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건조한 피부에 수분 공급을 해줍니다. 우리 어르신들, 피부가 정말 건조하시잖아요. 특히 가을, 겨울엔 더 심하고요. 이 우유 속 수분이 피부에 촉촉함을 더해줍니다. 두 번째, 진정 효과예요. 피부를 진정시키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세 번째, 우유 안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 단백질이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천연 크림을 바른 것처럼요. 식소다와 식초의 유효 성분이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피부는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유에도 젖산이 소량 들어있어요. 이 젖산도 미백 효과가 있죠. 식초의 아세트산과 우유의 젖산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하지만 이 우유만 넣게 되면 너무 묽어서 얼굴에 발랐을 때 흘러내려요. 그래서 마지막 재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재료,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아주 오래전부터 천연팩 재료로 쓰여왔어요. 조선시대 궁중 미용법에도 나와 있을 정도죠. 밀가루의 첫 번째 역할은 농도 조절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식소다, 식초, 우유를 섞으면 물처럼 묽은 질감이 만들어져요. 이걸 얼굴에 바르려고 하면 계속 흘러내리겠죠. 밀가루가 바로 이 농도를 잡아줍니다. 크림처럼 되직하게 만들어서 얼굴에 착 붙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호막 형성이에요. 밀가루 안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글루텐이 피부에 얇은 막을 만들어줘요. 마치 천연랩을 덮어놓은 것처럼요. 그러면 식소다, 식초, 우유의 유효 성분이 피부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면서 효과를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영양 공급이에요. 밀가루에는 나이아신이라는 비타민 B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나이아신이 피부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멜라닌 색소 생성도 억제해줘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나이아신이 멜라닌 이동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는 단순히 농도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미백 효과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의 네 가지 재료를 모두 말씀드렸어요. 식소다는 각질 제거, 식초는 pH 균형과 색소 분해, 우유는 보습과 진정, 밀가루는 농도 조절과 영양 공급. 각각의 역할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얼마나 섞느냐예요. 같은 재료라도 순서가 틀리면 효과가 확 떨어져요. 그리고 비율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만 될 수 있죠. 제가 실제로 겪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71세 문영순 어르신이셨습니다. 이분은 손등에 검버섯이 정말 많으셨어요. 40년 넘게 텃밭 일을 하셨던 분이라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셨던 거죠. 손등이 갈색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온통 반점투성이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이분은 인터넷에서 본 베이킹소다 팩을 이미 해보셨대요. 그런데 효과는 없고 손이 더 거칠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여쭤보니까 베이킹소다를 물에만 섞어서 쓰셨던 거예요. 자극만 되고 보습은 안 되니까 당연히 피부가 더 안 좋아진 거죠.
제가 식소다와 우유, 밀가루, 식초를 정확한 비율과 순서로 섞는 방법을 어르신께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손등이 확실히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한 달 후에는 검버섯 색이 눈에 띄게 옅어졌고요.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순서랑 비율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찾아낸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가능하면 메모하시면 좋아요. 먼저 준비물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식소다 1티스푼, 우유 1스푼, 밀가루 1스푼, 그리고 식초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릇과 숟가락 재질이에요. 반드시 플라스틱이나 유리, 도자기로 된 것을 사용하세요. 식초와 식소다가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이때 금속이 함께 있으면 금속 성분이 반응해서 피부에 안 좋은 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재료를 섞어주는 숟가락도 나무 재질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빈 그릇을 준비합니다. 투명한 그릇이면 더 좋아요. 크기는 밥그릇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작으면 섞을 때 불편하니까 적당한 크기로 준비하세요. 첫 번째 단계, 식소다를 넣습니다. 티스푼으로 1스푼 넣으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티스푼으로 수북하게 담지 마시고 평평하게 담으세요. 왜냐하면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처음엔 소심하게 시작하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밀가루입니다. 밥숟가락으로 1스푼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우유를 넣어줍니다. 밥숟가락으로 1스푼만 넣으세요. 혹시 집에 우유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가 있으시다면 대신 넣으셔도 됩니다. 단 꼭 무가당이어야 해요. 설탕이나 과일이 들어간 요거트는 안 돼요. 지금까지 식소다, 밀가루, 우유, 세 가지 재료를 섞었습니다. 아직은 거품이 안 나요. 식초를 넣기 전까지는 조용하답니다. 숟가락으로 떠봤을 때 똑똑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흘러내리는 정도가 됩니다. 너무 되직하면 얼굴에 바르기 어렵고 너무 묽으면 흘러내리니까 적당한 농도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농도가 너무 되직하다면 우유를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 너무 묽다면 밀가루를 더 넣으시면 됩니다. 마요네즈보다 살짝 묽은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여기서 잠깐, 혹시 집에 밀가루가 없으시거나 다른 종류의 가루를 쓰고 싶으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 녹두가루, 율무가루, 집에 이런 가루가 있으시면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각각의 가루의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베이킹소다 팩을 해도 색다른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쌀가루는 미백 효과가 더 좋고요. 녹두가루는 피부 진정에 탁월해요. 율무가루는 노폐물 제거에 좋죠. 제가 다음 영상에 또 관련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구하기 쉬운 밀가루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해요. 우선 식소다, 우유, 밀가루를 모두 넣어서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충분히 저어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네 번째 단계, 마지막으로 식초를 넣습니다. 일반 식초를 쓰신다면 5방울에서 10방울 정도 넣으세요. 병을 기울여서 똑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절대 많이 넣지 마세요. 집에 2배 식초나 3배 식초뿐이라면 1방울에서 2방울 정도만 넣으세요. 농도가 진한 식초일수록 양을 확 줄여야 해요. 식초가 많이 들어가면 피부가 따갑고 빨갛게 될 수 있어요. 식초를 넣는 순간 치익하면서 거품이 올라올 거예요. 식초의 아세트산과 식소다이, 탄산이 만나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거품이 한 1분 정도 지나면 조금씩 가라앉아요. 역시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천천히 잘 저어주세요. 골고루 섞이도록 저으시면 됩니다. 다 섞고 나면 크림처럼 부드러운 질감이 될 거예요. 냄새는 약간 시큼한 식초 냄새가 나는데 나중에 씻으면 남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식소다 1티스푼, 밀가루 1스푼, 우유 1스푼, 일반 식초 5에서 10방울 정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 팩은 만들고 나서 바로 써야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식초와 식소다의 반응이 끝나버려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쓸 때마다 새로 5분이면 만들 수 있으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혹시 얼굴에 바르고도 양이 남았다면 손등이나 검버섯이 고민되는 부분에 발라주세요. 그럼 이제 이 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얼굴에 바르고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씻어내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도 사용법이 틀리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먼저 사용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패치 테스트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팔 안쪽에 먼저 발라보세요. 팔꿈치 안쪽 부드러운 부분에 조금 바르고 10분에서 20분 기다려보는 거예요. 만약에 빨갛게 되거나 가렵거나 따갑다면 그럴 땐 사용하시면 안 돼요. 10분 중 9분은 괜찮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깨끗하게 세안하세요. 화장을 하셨다면 클렌징부터 하시고 약산성 클렌저로 깨끗이 세안하세요. 그 다음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두드려서 제거해 주시고요. 물기가 너무 많으면 팩이 잘 안 붙어요. 이제 팩을 바를 시간입니다. 손으로 바르셔도 되고 팩 브러쉬를 쓰셔도 돼요. 먼저 이마부터 시작하세요. 팩을 조금 덜어서 이마에 골고루 펴발라주세요. 너무 얇게 바르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두껍게 바르면 나중에 씻기 힘들어요. 신용카드 한 장 정도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양쪽 볼에도 팩을 잘 펴발라주세요. 특히 기미가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두툼하게 바르세요. 멜라닌 색소가 많은 부분에 집중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해요. 코와 턱에도 발라주시고요. 눈 주변은 조심하세요. 눈가 피부는 워낙 얇고 민감해서 자극받기 쉽거든요. 입술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입술 바로 옆은 피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부터 발라주세요. 손등에 검버섯이 있으시다면 손등에도 바르시면 돼요. 팔뚝에 기미가 있으시면 팔뚝에도 괜찮고요. 다 발랐으면 이제 편안히 누워서 기다려주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계시면 돼요. 너무 오래 두시면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주의하세요. 특히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더 짧게 하시는 게 안전해요. 5분 해보시고 괜찮으면 다음엔 7분, 그 다음엔 10분. 이렇게 점차 늘려가세요. 기다리는 동안 팩이 마르기 시작할 거예요. 하얗게 갈라지면서 딱딱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시간이 다 됐으면 이제 씻어낼 차례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거품 세안은 안 하셔도 돼요. 미온수로만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 팩 자체가 이미 각질을 제거했는데 여기에 비누까지 쓰면 너무 세척력이 강해져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자극받을 수 있어요. 손에 미온수를 받아서 얼굴에 가볍게 적셔주세요. 그러면 팩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손바닥으로 살살 헹군다는 느낌으로 씻어내시면 돼요. 팩을 다 닦아내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거품 세안을 안 했는데도 피부가 정말 깨끗하고 매끈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식소다. 팩의 장점이에요. 다 씻었으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두드리듯이 가볍게 닦아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어요. 바로 보습 단계입니다. 팩 후에는 피부가 일시적으로 민감한 상태예요. 각질이 제거됐으니까 새 피부가 드러난 거거든요. 이때 보습을 안 해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평소 쓰시는 수분크림이나 영양크림에 비타민 E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발라주셔도 보습에 좋아요. 바세린을 쓰시는 분들은 아주 얇게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거리니까 쌀알 크기 정도만 덜어서 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각질이 제거된 피부는 자외선에 훨씬 더 민감해요. SPF 지수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흐린 날에도 바르셔야 해요.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 팩은 매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효과가 좋다고 매일 하시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을 꼭 주셔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내 피부에 잘 맞는다면 2번 정도가 적당해요.
피부가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2주에 한 번도 괜찮아요. 실제로 제주도에 사시는 65세 최미경 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얼굴 전체에 잔주름과 기미가 많으셨어요. 제가 이 팩을 알려드렸는데 처음 해보시고 효과가 좋다고 매일 하신 거예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는데 피부가 따갑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까 매일 15분씩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일주일에 2번만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제 말씀대로 일주일에 2번만 하셨어요. 한 달 후에 오셨을 때는 기미도 옅어지고 피부톤도 훨씬 밝아지셨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팩을 하고 처음 한두 번은 효과가 크게 안 느껴질 수 있어요. 피부결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이 정도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한 달 후부터는 확실히 달라진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가을이 되면 기미가 더 심해 보이는 것처럼 느낀 경험 있으세요? 여름엔 자외선이 다른 계절보다 강하잖아요.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멜라닌을 만들어요. 멜라닌은 피부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서 천천히 위로 올라오는데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여름에 받은 자외선의 영향이 가을에 나타나는 거예요. 게다가 50대 이상 되시면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져요. 젊을 땐 한 달이면 새 피부로 바뀌는데 나이 들면 2달, 3달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멜라닌이 피부에 오래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기미가 한번 생기면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식소다 팩을 꾸준히 하시면 쌓인 각질과 함께 멜라닌도 서서히 제거돼요. 새로운 멜라닌 생성도 억제되고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72세 박영자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은 양쪽 광대뼈에 기미가 정말 심하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원장님, 이게 없어지긴 할까요? 하시며 거의 체념하신 표정이셨어요.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피부는 정직해서 관리하면 반드시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이 팩을 알려드렸어요.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하시라고요.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피부톤이 조금 밝아져 있었어요. 2달 후엔 기미색이 눈에 띄게 옅어졌고요. 3달 후엔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제 나이에도 피부가 좋아지네요. 거울 보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꾸준히 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바로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루 이틀 하신다고 기미가 확 없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달라져요. 일주일 후 피부결이 부드러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세수할 때 손끝으로 느껴지는 촉감이 달라요. 뭔가 매끈해졌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2주일 후 각질이 정리되고 피부가 촉촉해져요. 건조함이 확 줄어들죠. 거울을 보면 피부 표면이 좀 더 깨끗해 보여요. 한 달 후 이때부터 톤이 밝아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봐요. 어머니, 요즘 피부 좋아지셨네요? 이런 말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2달, 3달 지나면 기미나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져요. 사진을 찍어놓고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달라진 걸 확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정리해 드릴게요. 원장님, 남은 팩은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매번 새로 만드셔서 쓰셔야 합니다. 이 팩은 아침에 해도 되나요? 저녁에 하시는 걸 추천해요. 팩 후에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게 좋거든요. 남편도 같이 써도 되나요? 물론이죠. 남성분들도 똑같이 효과 보세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이 적당해요. 매일 하시면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날 수 있습니다. 식초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씻으면 전혀 남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0대, 80대에도 피부는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열어보세요. 우유 있으신가요? 찬장에 식소다, 밀가루, 식초 있으신가요? 다 있으시면 준비 끝난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모자 벗고 당당하게 외출하시는 날, 마스크 없이 자신있게 사진 찍으시는 날, 손자 손잡고 할머니 피부 좋다 소리 듣는 날. 그날이 곧 옵니다. 저도 늘 여러분 곁에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할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답변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효과 좋은 다른 천연 재료의 팩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피부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2주 후, 한 달 후, 석 달 후, 여러분의 피부가 지금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져 있을 거예요. 이번 가을, 여름에 지친 피부를 되살리고 겨울엔 더 건강한 피부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